독재의 서슬이 벌었던 지난 80년대, 같은 서울대 출신의 운동권 청년이었던 세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 건설을 주도했던 김문수 후보는 이듬해 5.3 인천 사태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유시민 후보의 여동생과 함께 보안사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만 된다. 그것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니겠느냐. 당시 김 후보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선후련의 또 다른 핵심 멤버였던 심상정 후보의 행방을 끝까지 대지 않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김 후보의 뒤를 이어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금속노조 등을 거치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등 일약 노동계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비닐로 된 옷장 하나 놓고 이제 한 3명씩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뭐 저녁 때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한 14명씩 좁은 방에. 본인은 조금 출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할 정도죠. 잔이 넘칠 정도로 제가 너무 과분하게 출세를 했죠. 가난한 집안의 수재였던 그가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까지만 해도 문중의 별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를 하며 위대한 사람을 꿈꾸고 백골이 되도록 효도를 다하겠다 다짐했던 소녀는 그러나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투옥과 고문 등 출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부귀, 영화, 출세 뭐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제 이념 자체가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세는 물론 안중이 없었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저는 40살 이전에 이 혁명의 길을 가다가 죽는다. 전설적인 노동운동가였고 제야 세력의 핵심이던 그는 노선을 급회전해서 당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다. 이분은 제가 정말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분입니다. 예, 대학의 선배시기도 하고 일찍이 노동운동에 헌신하셔서 한인도 그렇고 거기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자격증도 한 20개월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부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신데 이제 저희 부부와 그 집 부부는 서로를 다 잘 압니다. 집도 봉천동 진림동 가깝게 살았고 1986년도에 5.3 인천시위 87년도인가 86년도구나. 가물가물하네. 그때 보안사에 13명이 잡혀갔는데 그게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입니다. 그때 김문수 씨가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서 포위당해서 몽땅 잡혀갔는데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그 멤버죠. 심상정 대표는 씨는 그때 안 잡혀갔어요. 안 나와가지고 자리에 끝까지 안 잡혔죠. 그리고 김문수 씨가 잡혀갈 때 제 여동생이 같이 잡혀갔기 때문에 제가 그 구출운동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파에 있는 보안사, 서빙고에 있던 보안사를 대공문실을 성파로 옮겼는데 장지도.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 대공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의원, 김문수 전 지사.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이 구로동맹 파업을 하면 이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의 정치 파업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신문 일면에 처음으로 노동 사건이 보도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몇백 명, 몇천 명이 해고되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어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비공개, 비밀 모임 가지고는 저 대중투쟁을 컨트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 경찰로부터 일정하게 그래도 방어력을 갖고 있는 데가 전태일기념사업회였어요. 거기는 또 청계피복이 워낙에 싸움을 해가지고 함부로 치지는 못했다고. 네. 근데 그때 전태일기념사업회를 우리가 본부를 쓸 때 김문수 지금 전 지사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구로동맹 파업을 아주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잘 모르셨나요? 대선배잖아요. 저희하고 한 9년 차 차이 나니까 7년 차 차이 나니까 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네. 몰랐고 제가 제일 처음 뵌 거는 그 전에 말씀은 들었지만 뵌 거는 이제 구로동맹 파업할 때 그때 그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지원했고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이제 치고 올 때 이제 제가 담벼락을 타고 도망가려고. 담벼락을 타고 도망갔죠. 네. 그때는 그 창신동이 다 나지막한 그 기와집이었어요. 기와집이 그렇죠. 지붕이 다 이어져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닥치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반대편 골목으로 내리게 되더라고요. 액션 영화 찍으셨네. 그럴 수가 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 담벼락을 넘어갈 때 혹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렇죠. 이제 제가 도망하는 거 다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못 올라가니까 안내해 주시고 그랬죠. 네. 아, 그렇구나. 끝까지 그 고문 당하면서도 심상정 대표님의 이름을 석자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문수 전 지사가 그럴 정도로 인연이 각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 그때 할 때는 이제 저분보다 조금 서열이 위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는 이제 구로동맹 파업을 조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 양반도 그래서 어떻게 저런 동맹 파업이 가능했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과 또 배려를 해 주셨죠. 그때 당시. 민중당을 하셨는데 그거 할 때 저 집에 찾아가서 하시지 말라고 엄청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은 하나하나 실패하니까 일신의 날락과 가져가기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마시고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민당 거기 가서 절만 한 번 하면 공천 준다. 경상도 출신에 서울대 출신에 노동운동 가서 명망이 높은 분이고 그런 분인데 공천 안 주겠냐. 그때 김대중 씨가 진보가 아니면서 진보에 하면서 민중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 거기는 안 간다. 그래서 민중당을 하셨죠. 그러더니 나중에 신하는 못한 한나라당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느 인터뷰에서 취직하러 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40대 중반에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따르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었다. 잘 안 되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서 내 생각을 바꿨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그때부터 잘 됐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죠. 그 사실입니다. 한나라 보수 세력은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집단이니까 그걸로 투합하면 그걸로 귀순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삶에 관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고 지나친 이상에 휩쓸리다 보면 깊이 좌절하게 되고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면 변절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전향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정반대의 선택과 행동을 한 그를 두고 많은 비판이 따라다닌다. 저는 사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절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과 노선, 이것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가보고 하는 것마다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그 원인이 제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그 점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비판하고. 저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도 좋지만, 그거 좋아요. 거기에다가 빈 곳이 많더라고. 내가 다니면서 자세히 봐서요.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그거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당원 대상 강연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은 물론 초등학교에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있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가보면 전부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세종대왕 쭉 있어.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선시대 학교나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의 학교라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어, 누가 발전시켰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참 교육이지. 세월호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저도 도지사를 해봤습니다. 그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외부인에게 유출된 게 이제 확인됐는데, 저도 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8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도지사는 탄핵은 없고 그런 것이 소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공직에 계셔보신 분은 다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제가 이제 주로 장애 운동을 많이 하고 저도 좌파 운동권에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선한 의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압력을 보내고 있는데, 탄핵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는 윤리 제소를 하신 거는 같이 하셨잖아요.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하신 거예요? 그 우회에서 하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올라간 건 없을 겁니다. 다 같이 32분이, 29분이 하셨을 때 같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아마 그거 안 해봤어요.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윤리에 제소하신 거는. 그거는 제가 명단을 특별히 서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신 걸로 알거든요. 저는 서명하고 이런 거는 그게 절차적으로 서명을 안 했어도 사실 그 회의에 나오셔서 합의를 했거든요. 당이 이 지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 지도부가 너무나 불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비상시의회를 했지, 탄핵 모임이나 또는 무슨 탈당 모임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